그 순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간판이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간판이 할머니를 향해 떨어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번개처럼 달려오는 흰 그림자가 보였어요. 백구였습니다. 집에서 담장을 뛰어넘어 필사적으로 달려온 백구가 할머니를 향해 온몸으로 돌진한 것이죠.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2층 양옥집. 정분옥 할머니가 20년째 운영하는 하숙집입니다. 올해 75인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돗개 백구죠. 매일 아침 6시 할머니가 방문을 열면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는 백구가 보입니다. 백구야, 잘 잤니? 엄마가 밥 줄게.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백구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둘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마철 어느 날 쓰레기 더미 옆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던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때 백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듯 했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백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하던 백구였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만 보면 달려와 품에 안기는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었죠. 사람은 다 떠나도 넌 내 옆에 있어주네, 백구야. 할머니의 혼잣말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기훈과는 3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거든요.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20살이 된 기훈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겠다며 화를 내며 집을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죠. 10년 후 누군가로부터 기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딸 2명도 있지만 결혼 후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건 백구뿐이었습니다. 백구는 정말 영리한 개입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갈 때면 목줄 없이도 얌전히 따라가고 횡단보도에서는 스스로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가끔은 동네 슈퍼까지 혼자 심부름을 갈 정도죠. 슈퍼 아저씨가 백구야, 할머니 심부름 왔구나 하며 우유나 빵을 봉지에 담아주면 백구는 입에 물고 집까지 가져다 줍니다.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영리한 개로 소문이 났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곱지만은 않습니다. 저 할머니 개하고만 지내네.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혹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냐? 특히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백구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면 저리 가. 우리에 물면 어떡해.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그런 시선들 때문에 할머니는 점점 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집주인 김 여사가 자꾸 하숙집을 비우라고 압박해오는 것이죠. 정 할머니,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낡은 하숙집을 운영할 거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는 게 어때요? 김 여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사실 더 비싼 값에 새를 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할머니로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이곳이 백구와 함께하는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말입니다. 백구야, 우리 어떡하지?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데.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슬퍼한다는 건 느낄 수 있거든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작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작은 평상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백구는 할머니 발치에 엎드려 함께 노을을 감상하죠. 백구야, 우리 둘이서라도 힘내서 살아보자꾸나. 서로 있으니까 외롭지 않잖아.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가로등 그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창문을 닫았죠.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마당에서 잠을 자던 백구가 갑자기 귀를 세우고 골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낯선 냄새, 낯선 발걸음 소리. 백구는 한동안 경계하며 골목을 지켜보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빛이 두 친구를 따스하게 비추며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백구의 운명을 바꿀 낯선 방문객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6시에 일어난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숙생들을 위한 밥을 짓고 백구의 사료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백구는 언제나처럼 할머니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대문 앞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분옥 여사님 계신가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번쩍이는 가죽 구두, 그리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백구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털을 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목소리도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할머니가 당황하며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향해 경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백구의 반응에 살짝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걔를 무서워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백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분옥 여사님 맞으신가요? 중요한 편지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정분옥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편지요? 누가 보낸 편지인가요?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정장 입은 사람이 직접 전달하러 올 정도로 중요한 편지라니 더욱 궁금했죠. 그분이 꼭 직접 읽어보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을 온 것뿐이에요. 남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봉투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돌아서더니 골목 밖으로 사라졌죠. 백구는 그 남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짖으며 경계했습니다. 백구야, 뭐가 그렇게 싫었니?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듯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들어가 봉투를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글씨체는 남자다운 굵직한 필체였고 내용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곧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30년 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며칠 후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기훈이가. 편지를 읽은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30년 전 죽었다고 알았던 아들 기훈이 살아있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기훈이가 살아있다고? 할머니는 편지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백구는 울고 있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슬퍼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백구야, 기훈이가 살아있대.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할머니가 백구를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죠. 아까 그 남자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기훈이의 글씨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30년이나 지났으니 글씨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지? 분명히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더 컸죠.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숙생들에게도 내 아들이 살아있대.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하숙생들도 할머니의 기쁨에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만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대문 앞을 왔다 갔다 했죠.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평온한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죠. 백구야, 기훈이가 오면 너도 좋아할 거야. 기훈이는 착한 아이거든. 할머니가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동물의 직감은 때로 사람보다 더 정확하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백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대문 쪽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했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백구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는 세운 채로 말이죠. 곧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어머니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말로 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죠. 다만 예전보다 살이 많이 찌고 머리에는 반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훈이 무릎을 꿇으며 할머니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며 아들을 끌어안았죠. 기훈아, 정말 내가 맞니? 죽었다고 들었는데. 미안해요, 어머니. 사고가 났었는데 기억을 잃어서 몇 년 전에야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기훈의 설명에 할머니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기운을 보자마자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전 편지를 가져온 남자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이 사람은 엄마 아들이야. 할머니가 당황하며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기운을 향해 경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개는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기운이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3년 전부터 키우고 있어. 버려진 걸 데려와서. 백구야, 인사해야지. 이분이 엄마 아들이라고.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기운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더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개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경계하는 게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기운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기운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디서 뭘 하며 지냈는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다행히 잘 돼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죠.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같이 살아요. 기운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며 외로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니?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물론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이 낡은 집에서 계속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기운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 저녁 기훈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과 밥을 먹는다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기훈은 겉으로는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몇 젓가락 뜨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왜? 그런 걸 왜 찾니? 아, 나중에 같이 살 집을 알아보려면 이 집 정리도 해야 하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기훈의 설명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기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죠. 며칠 후 기훈은 할머니 몰래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백구가 나타나 방해했습니다. 이놈의 개 참. 기훈이 짜증을 내며 중얼거렸지만 할머니가 있을 때는 친절한 척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훈이 할머니 방 서랍을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나타나 기훈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어요. 쉿! 조용히 해. 기훈이 백구를 향해 손을 들었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할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개가 갑자기 짖어서요. 기훈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심 없이 백구를 달랬죠. 백구야, 왜 그래? 기훈이한테 왜 자꾸 그러니?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기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기훈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뭐. 할머니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점점 더 불안해했죠. 그날 밤 백구는 기훈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늙은이가 생각보다 의심이 많아서. 걔가 제일 문제네요. 자꾸 방해해서. 기훈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기운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는 효자 연기를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집안을 뒤지고 이상한 전화통화를 했죠. 백구는 그런 기운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 나간 사이 기훈은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나타나 기훈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너 정말 거슬린다. 계속 방해만 하고. 기훈이 백구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기훈아, 뭐하니? 아, 어머니. 걔가 자꾸 제 옆에 와서. 기훈이 또다시 둘러댔지만 백구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기훈이 할머니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백구만은 그의 진짜 모습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동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였습니다. 기훈은 이때다 싶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과 각종 중요한 서류들이었죠. 드디어 찾았군. 기훈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구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구는 기훈이 할머니의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은 아예 챙겨서 가방에 넣었죠. 백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내일이면 공증도 받고. 기훈이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백구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백구의 짖는 소리에 기훈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기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아들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백구는 기훈을 향해 더욱 크게 짖으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끄러워. 닥쳐. 기훈이 백구를 향해 소리쳤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훈이 들고 있던 서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 이놈아. 기훈이 서류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백구가 더 빨랐습니다. 백구는 재빠르게 뛰어올라 서류 뭉치를 입에 물고 달아났어요. 이 망할게. 당장 가져와. 기훈이 백구를 쫓아갔지만 백구는 이미 마당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입에 문 채로 기훈을 도발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너 진짜 가져오라고. 기훈이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백구는 더욱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기훈을 향해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백구야, 왜 그래?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백구는 더욱 급하게 짖으며 할머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방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백구야, 뭔 일이야? 할머니가 백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서류들을 주워들었죠. 이게 왜 여기에? 기훈이 황급히 달려와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제가 새 집 알아보려고 서류가 필요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물고 가서. 그래. 그럼 미리 말하지. 깜짝 놀랐잖아.
할머니는 의심 없이 기운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기운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백구야, 왜 자꾸 기운이한테 그러니?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할머니가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할머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기훈은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백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내일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걔가 자꾸 방해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기훈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죠. 통화를 마친 기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너, 혹시 내 전화를 들었나? 기훈이 백구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했죠. 너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잖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기훈이 백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백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 나간 사이 기훈은 다시 서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서류들을 다른 곳에 숨겨둔 듯 했어요. 어디에 숨겨뒀지? 기훈이 집안을 뒤지고 있을 때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훈을 막아서며 더욱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어요. 너 정말 거슬려. 계속 방해만 하고. 기훈이 백구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던 순간 백구가 재빨리 피하며 기훈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내 입에 물고 달아난 것이죠. 아, 이놈아, 그거 내놔. 기훈이 백구를 쫓아갔지만 백구는 이미 마당 한 구석에 서류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왔을 때 백구는 또다시 할머니를 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백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죠. 백구야,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니? 백구는 답답한 마음에 더욱 안타깝게 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백구는 마당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기훈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기훈이 또 무슨 나쁜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과연 백구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기훈은 새벽에 몰래 일어나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서류를 찾아내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백구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백구와 기훈 사이에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구와 기훈의 신경전이 계속되던 중 기훈은 새로운 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서류를 찾는 것보다는 할머니를 직접 설득해서 서류의 도장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시장이라도 나가실까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어느 화창한 오후 기훈이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평소 혼자 시장에 다니던 할머니는 아들이 함께 가겠다는 말에 기뻐했죠. 정말이니? 그럼 고맙다. 오랜만에 아들이랑 시장 구경 좀 하자.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백구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기훈과 함께 나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너도 같이 갈래? 할머니가 백구에게 물었지만 기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시장은 사람이 많으니까 걔는 집에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 그럼 백구야,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는 아쉬워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남아 있어야 했죠. 할머니와 기훈이 집을 나서자 백구는 대문 앞에서 계속 서성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한 할머니와 기훈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기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급한 전화가 와서. 기훈이 핑계를 대며 할머니에게서 살짝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죠.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공사 들어가도 됩니다. 집 문서는 제가 오늘 안에 처리할게요. 기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몰래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제가 설득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됩니다. 통화를 마친 기훈이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한 채소 가게 앞에서 파를 고르고 있었어요. 기훈아, 이 파 어떠니? 싱싱해 보이지? 네, 좋아 보여요. 기훈이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속여서 집 문서에 도장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한 갑작스러운 돌풍이었죠. 어머, 바람이 갑자기. 할머니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의 간판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서 있던 채소 가게 위쪽에 오래된 간판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간판이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삐걱, 삐걱. 간판을 고정하고 있던 볼트가 바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팔을 고르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기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휴대폰만 쳐다보며 또 다른 통화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잠깐만요. 또 전화가. 기훈이 할머니에게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은밀하게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분옥. 집 주소는 내일 오전 9시에 오세요. 철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훈의 통화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한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지자 더욱 초조해했어요. 뭔가 할머니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멍, 멍. 백구가 대문 앞에서 계속 짖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안팎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는 간판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볼트 하나만이 간판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 파가 제일 싱싱해 보이네. 할머니가 파 한 단을 들어 올리며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간판을 지탱하던 마지막 볼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철컥.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지만 시장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팔을 고르고 있었고 기훈은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집에서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평소보다 훨씬 절박하고 긴급한 짖음이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위험을 알리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거리상 할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담장을 뛰어넘을 생각을 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일이지만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멍, 멍. 백구가 담장 위로 뛰어올라 시장 방향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저게가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백구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간판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져서 마지막 고정 장치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위험을 모른 채 팔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면 간판이 떨어질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기훈은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간판이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머니를 구해줄 사람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간판이 할머니를 향해 떨어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번개처럼 달려오는 흰 그림자가 보였어요. 멍, 멍. 백구였습니다. 집에서 담장을 뛰어넘어 필사적으로 달려온 백구가 할머니를 향해 온몸으로 돌진한 것이죠.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라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거운 철제 간판이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약 백구가 늦었다면 할머니는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깍!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판이 떨어진 자리는 할머니가 서 있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어머, 할머니. 저게가 할머니를 구했어. 세상에 간발의 차이였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진 채 백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야, 내가 날 구해준 거야? 백구는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만 왼쪽 뒷다리를 살짝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려다 다친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때서야 기운이 달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와보니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기훈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가 할머니 목숨을 구했어요. 간판이 떨어지는 걸 보고 달려와서 할머니를 밀쳐낸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백구의 상태가 걱정스러웠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백구야, 많이 아프니? 할머니가 백구의 다리를 살펴보려 하자 백구가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동물병원에 가야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기훈은 급히 백구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동물병원에서 검사 결과 백구는 왼쪽 뒷다리를 살짝 삐끗한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염자 정도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백구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부엌에서 닭고기를 삶아서 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다친 다리를 찜질해 주었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으며 괜찮다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기훈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백구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계속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며 백구는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다리에 붓기도 빠지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는 백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백구를 돌보던 중 할머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구의 목줄 안쪽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가 백구의 목줄을 살펴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서 끼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 등기부등본의 복사본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는 당황하며 종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구 목줄에 들어있을까요? 그때 할머니는 며칠 전 백구가 기훈에게서 서류를 물고 달아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때 백구가 이 서류를 숨겨둔 건 아닐까요? 백구야, 혹시 내가 이걸 숨겨둔 거야? 백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찾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더욱 자세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류에 기훈의 지문이 묻어 있고 몇 군데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할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이 돌아온 것이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기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서류를 감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어머니, 뭐 하세요? 기훈이 거실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서류를 등 뒤로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백구 상태를 보고 있었어. 그래요? 백구는 좀 어때요? 기훈이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관심보다는 경계심이 더 컸습니다. 백구도 기훈을 보자 다시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기훈만 보면 여전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서 그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류에 적힌 메모들을 보니 누군가 이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기훈이 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백구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할머니가 진실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내일 이 일에 대해 기훈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했어요. 과연 기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백구가 그토록 경계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기훈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백구가 목줄에 숨겨둔 서류의 정체를 밝혀야 했거든요. 기훈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훈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이걸 좀 봐라. 할머니가 어제 발견한 서류를 기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백구 목줄에서 찾았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기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할머니와 기훈 모두 깜짝 놀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앞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누구세요? 집안의 기훈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기훈을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우리 어머니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그럼 이 사람도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가요? 어머니, 저예요. 기훈이요. 새로운 남자가 할머니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기훈이? 그럼 저 사람은 누구고 당신은 또 누구란 말이야? 할머니의 질문에 새로운 남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짜 기훈이에요. 몇 년 전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최근에야 깨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기훈의 말에 집안의 가짜 기훈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진짜 기훈이에요. 가짜 기훈이 소리쳤지만 백구의 반응은 확실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보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다가간 것이죠. 백구가. 할머니가 놀라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기훈에게는 계속 으르렁거리던 백구가 새로운 남자에게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진짜 기훈이 백구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를 지켜드렸군요. 고마워, 백구야. 백구는 진짜 기훈의 손을 핥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동물의 직감은 정말 정확했어요. 어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기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만난 사기꾼이에요. 저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훔쳐서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진짜 기훈의 설명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네, 어머니. 제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저의 지갑과 서류들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 집을 노린 거죠. 가짜 기훈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켰네. 가짜 기훈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효자 연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지겹더라. 늙은이 비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짜 기훈의 말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가짜였다니. 그럼 내가 진짜로. 맞아요. 저는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당신같이 외로운 노인들을 속이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가짜 기훈의 뻔뻔한 고백에 진짜 기훈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쉽더라고요. 외로운 노인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쉽게 믿거든요. 가짜 기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백구야,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백구는 할머니를 위로하듯 살짝 짖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진짜 기훈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사기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짜 기훈은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깨어났다면
진짜 기훈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기훈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가 진짜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의 정체를 알았어요? 병원에서 간병인이 제 물건이 없어진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진짜 기훈의 설명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정말로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진짜 기훈의 약속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나. 백구는 할머니와 진짜 기훈 사이에 앉아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사기꾼은 경찰에 붙잡혀갔고 진짜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백구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죠. 사기꾼 사건이 해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하숙집 마당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진짜 기훈은 약속대로 한국에 정착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으로 하숙집도 깔끔하게 수리했어요. 새로 칠한 벽과 교체한 지붕이 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어머니, 이제 집주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집을 매입했거든요. 기훈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더 이상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백구는 여전히 집안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다리 부상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녔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당당해졌다고 해야겠네요. 백구야, 우리 영웅. 동네 사람들이 백구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간판 사고에서 할머니를 구한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서 백구는 일약 동네의 영웅이 되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백구를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백구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던 엄마들도 이제는 아이들이 백구와 놀도록 허락했어요. 백구야, 안녕.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숙집에 들러 백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백구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꼬리를 흔들며 반겼죠. 하숙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기훈이 집을 깔끔하게 수리하고 홍보도 해주니까 새로운 하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정말 맛있어요. 백구도 너무 귀여워요. 젊은 하숙생들이 할머니와 백구를 좋아해 주니까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기훈도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매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다 드렸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렸죠. 기훈아,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백구가 어머니를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기훈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기훈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백구야, 이 꽃들이 피면 정말 예쁠 거야. 할머니가 백구에게 말하자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꽃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 백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네요. 기훈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 백구는 우리 집 수호천사야. 그때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동네 슈퍼 아저씨였습니다.
손에는 백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있었어요. 백구야, 맛있는 거 가져왔어. 아저씨가 간식을 건네주자 백구는 기쁘게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백구 정말 똑똑해요. 며칠 전에도 혼자 심부름 왔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에 할머니와 기훈이 웃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영리한 개였거든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기훈, 그리고 백구까지 셋이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참 평화롭다. 기훈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 백구야, 내 덕분이야.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기꾼 판결 결과 나왔대요. 징역 3년이라고 하네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며? 네, 전국에 비슷한 피해자가 10명도 넘는다고 해요. 다행히 다들 돈을 되찾게 됐대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백구야, 내가 우리 모두를 구해준 거야. 할머니의 말에 백구는 한 번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꽃향기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꽃들이 벌써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죠. 내년 봄에는 이 마당이 꽃밭이 되겠어. 기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백구도 꽃밭에서 뛰어놀 수 있겠네. 할머니의 말에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말 기대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달이 떠오르자 세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방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여전히 할머니를 지키는 충실한 친구였거든요. 백구야, 오늘도 고마웠어. 잘 자. 할머니가 백구에게 인사하자 백구는 작은 소리로 한번 짖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창문 너머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더 이상 할머니를 위협하는 위험은 없었죠. 백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백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백구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세 가족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내일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백구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